우리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일부 NCS 기초직업능력인데 이 다운받는 것은 요것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일부로서 NCS 기초직업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9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보는 보통 시험은 이제 이 철도공사랑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정도가 되겠죠. 물론 이제 지방에 각각 그저 어떤 뭐 도시 철도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형이 조금 달라요. 앞에서 여러분과 OT에서 첫 시간에 설명했듯이 그리고 이제 모듈형과 이제 PSET 형태인데 이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 이거, 어떨 때 이거. 그래서 대부분 보면 철도공사는 이 그지 PSET형이고 이 서울교통공사는 이 모듈형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온 형태가 많았어요. 철도공사 한 번은 모듈형으로 나와줬는데 바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시험 또 PSET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시피 이건 다 중복되잖아요.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에서는 이거 다 실어놨습니다. 실어놨는데 주로 여러분과는 지금 이 PSAT형 있죠. 이거 위주로 하려고 그래요. 물론 시간이 나오면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모듈형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는데 그제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뭐 이 PSAT 형태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는 이제 이것이 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하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하고 그다음에 자원 관리 능력 그리고 시간 남으면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몇 가지 해볼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먼저 우리 교재 의사소통 능력이 먼저 나와 있지만 수리 능력부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본다면 이제 수리 능력에서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50페이지던가 이제 그것이 수리 능력이 첫 번째 기초 연산 그러니까 51페이지가 수리 능력이죠. 51페이지를 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기초 연산 능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연산 능력을 보니까 바로 이제 다음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수리 능력. 자, 이 내용은 이제 예제로서 이게 이 이게 NCS 사이트 가면 여러분한테 이 모듈형의 그런 교재가 있죠. 근데 그것이 너무 두꺼워. 한 2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압축한 게 우리 교재가 되는 거야. 그 2000페이지 되는 것을 압축하고 거기다가 예상 문제 그리고 실제 출제된 문제에 만든 게 이거기 때문에 실제로 모듈형은 그걸 모두 다 다운받아서 보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몇 문제가 예제 문제로 제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제 문제를 몇 개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예제 문제를 본다는 것은 이제 유형이 어떤 유형으로 이제 나올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교재를 보면 지금 5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다음 같은 문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끈을 달라고 이제 수리 능력인데 이것이 이제 수리 능력에서 기초 연산 능력이죠. 기초 연산 능력. 크게 수리 능력은 이제 연산 능력과 통계 능력인데 한마디로 이것은 응용 수리랑 자료 해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 수리랑 자료 해석 이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이걸 할애할 겁니다. 자, 보세요. 끈을 또 달라고 침대보가 담겨있는 대에서 손을 빼면서 엄마가 물었다. 넌 엄마가 무슨 끈 공주한 줄 아냐? 끈줘 왜 허한 날 끈을 달라는 거냐? 어제도 한 무더기 끈을 줬잖아. 뭘 하는데 그렇게 많은 끈이 필요하냐? 도대체 어디다 쓰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세요. 첫째 끈은 엄마가 도로 반을 가져갔어. 첫 번째. 그리고 남아있는 것 중 반은 낚시를 필요한다고 형이 갖고 와서 이제 반은 그리고 보면 또 아빠가 그지 멜빵을 고친다고 또 반을 갖고 왔어. 그리고 머리끈을 문다고 누나가 3분의 5를 남기고 가져갔어. 근데 남은 끈이 3cm야. 여기 반 갖고 가고 반 갖고 가고 반 갖고 가고 5분의 3을 남기고 3cm 남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렇다면 처음에 끈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끈은 얼마냐, 처음에 갖고 있던 끈은 얼마냐, 남은 끈이 3cm일 때 처음에 엄마가 줬던 끈이 몇 cm냐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유형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뒤에서 보면 어떤 분수 형태죠. 어떤 형태의 2분의 1을 갖고 가고, 자, 끈을 x라면 자, 나머지가 2분의 1이야. 2분의 1을 갖고 왔죠. 다시 또 이것에 2분의 1 형이 갖고 왔잖아요. 그지? 그럼 나머지는 다시 이것에 2분의 1이 남은 겁니다. 2분의 1.
또 이것의 나머지 2분의 1을 갖고 왔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 말고 여러분 어떤 직관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그것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서 풀어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서 풀어보는 방식이 뒤에 가서 예제로 그리고 실제 출제된 문제로 여러 문제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풀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풀이하는 방법만 그냥 알고 암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꾸준히 좀 생각해야 돼. 무단히 생각해야 돼, 계속. 그래서 뭐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내고 그래야지 이런 식의 문제 유형에 여러분 좀 적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상당히 오랜만에 봤잖아요. 중학교 때 봤던 그런 어떤 응용수리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초등학교식 어떤 분수식을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 직무 능력 그리고 NCS 유형은 이렇게 어려운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감각 이런 걸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의 수학적 지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가 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풀고 그 다음에 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5분의 3이 3cm니까 요 전까지는 바로 50cm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것의 2배 하면 되죠. 거꾸로 우리가 추정해 들어가면. 그러니까 50cm 2배. 그지? 이것은 100. 이거 얼마? 이것이 200. 여기 얼마? 400. 그래서 이것이 400cm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400의 절반. 그러면 얼마? 200. 여기 100. 그 다음에 여기 400의 절반 200, 100, 여기 50. 50의 5분의 3. 30cm가 맞잖아요. 그래서 답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식을 작성해도 되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어보는 문제가 이것이 NCS 형태에서 주된 문제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그 밑에 있는 그지 학습평가 문제가 있죠. 학습평가 문제.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한 사람에게 나이가 몇 살을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복잡하였다. 그럼 말대로 뭐 이런 식의 어떤 활용하는 예제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X로 놓고 그것에 맞춰서 그지 식만 세우면 되죠. 식만 세우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잠시 바로 이제 동영상을 멈추고 풀고 한번 맞춰보는 걸 합시다. 저는 직접 풀어볼 테니까 같이 풀어보는 걸 할 테니까 여러분 잠시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자, 내 나이에 3을 더하고 내 나이에 X를 본다면 여기다 3을 더하고 3을 곱한 수에 3을 더하고 3을 곱한 수에 내 나이에 3을 뺀 후, 자, 내 나이에 3을 뺀 후 3을 곱한 수를 빼면 이게 내 나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술술 읽다 보면 그냥 시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내 나이에 3을 더하고 3을 곱한 수에다가 내 나이에 3을 뺀 후에 3을 곱한 수를 그지 이거를 빼면 내 나이가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여기 3x 플러스 9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이것이 x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xx 지워지니까 답은 x는 이제 18이 되는 거죠. 18살. 자,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만 해보면 돼요. 18에서 3을 더하면 21 곱하기 3. 이것은 6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얼마? 18 마이너스 3. 이건 15죠, 15. 15 곱하기 3 하면 5, 3, 15, 3, 1, 3, 45. 그지? 45. 여기서 빼면 이것이 18살이 나오는 게 맞네요. 이렇게 확인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식을 그대로 뭐 어려움 없이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미지수를 넣고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똑같이 우리가 응용된 문제인데 이것은 우위 모자 장화. 바로 X, Y, Z. 자, 이 가격을.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이제 X, Y, Z에 관한 3원 1차 연립 방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봤습니까? 지금 그 말대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것이 150이죠. 첫 번째 식. 우위는 모자보다 80원이 비싸다. 자, 우위가 X. X는 모자가 Y죠. Y보다 80원이 비싸다.
자, 우유와 모자의 값을 합한 것은, 자, 우유와 모자, 그러니까 x 플러스 y죠. 이것은 두 컬레 장화보다 120원이 비싸다. 그러니까 이것은 2제 플러스 120원이다. 이거에 대한 3의 1차 1방식을 푸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이걸 x 플러스 y를 여기다 집으면, x 플러스 y를 집으면 여기서 z값이 나오겠네요. 그지? z값이 나온다. z값이 나오면 이땐 이것을 x, y에 대한 연립 방식을 풀면 되죠. 이제 3원 1차지만 결국 이제 2원 1차로 바꾼 다음에 풀어줘야 될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올 겁니다. 답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제 53페이지부터 기초 통계 능력이라고 나오죠. 그래 놓고 나서 거기 이제 일단 이론 강의로서 자료 해석에 대한 이론이 나와요. 근데 자료 해석은 좀 이따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이 끝나면 이제 모듈형 수리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과는 이제 PSAT형을 직접 보기 위해서 바로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이제 80페이지로 피세요. 80페이지로 피시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수리 능력에 대한 이제 응용 수리 유형의 문제 나올 겁니다. 80페이지. 자, 제가 잠시 기다리면서 80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저도. 그래서 80페이지가 아니네. 미안하다. 80페이지가 아니라 80페이지 맞네요. 그지? 80페이지. 수리 능력, 기초 연산 능력, PSAT 예제 기본 문제가 나오죠. 예상 문제. 자, 그것이 이제 다음 같은 유형으로 나올 텐데, 단 이것은 이제 우리 교재는 없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갖다 써놨어요. 먼저 이제 속력과 이제 거리,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중학교 때 봤던 거죠. 말대로 이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 그다음에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는 겁니다. 단 문제를 풀 때 이제 단위를 통일을 가야 된다. 통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킬로미터 퍼 아워냐, 속력이 이거였을 때 이것이 킬로미터랑 시간이 아니냐면 이것이 미터로 바뀔 수도 이것이 분으로 바뀔 수 있죠. 이렇게 단위의 통일. 그러니까 거리랑 시간과 속력이 단위를 통일시켜야지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것이 이제 문제에서 보일 겁니다. 그런 걸 해주고 문제를 푸는 게 더 훨씬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이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죠. 자, 이것도 이제 한두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안 보고 풀어보고 그리고 적용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말대로 이제 영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2.4km, 이것은 거리죠. 다음에 2분 40초 걸렸다. 이건 시간입니다. 시간. 그때 속력이 얼마냐? 근데 속력은 아까 이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였잖아. 근데 이것이 속력이 메타 퍼 세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리도 메타로, 그리고 시간도 초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력은 자, 거리가 2.4니까 2,400m고 그 다음에 시간은 2분 40초도. 2분 40초는 이제 60분이 2분이기 때문에 1분이 60초이기 때문에 이것은 6이 12, 120에 160, 160초가 되는 거죠. 160초. 이렇게. 자, 이걸 구하면 될 겁니다. 이걸 구하면 이제 답을 구하면 이제 5, 6, 15 곱하면 이제 24가 나옵니까? 224를 16으로 나누면 1을 하면 1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16을 나오면 8이죠. 그지? 그래서 5, 6, 35 맞죠? 그래서 15 메타 퍼 세크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공식을 푸는데 단위를 통일시켜야 되는 거, 이제 킬로미터를 메타로 이 단위를 맞춰서, 그리고 분초를 이제 초로. 물론 이건 가장 간단한 유형이지만 처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보일 겁니다. 자, 그다음 뭘까? 자,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좀 시간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고 같이 강의를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잘 모르겠으면 한번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후에 여러분이 안 보고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1시간에 40km 달리는 자전거와, 그러니까 이것은 속력이 1시간에 40km 달리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속력이 이것이 40km/h입니다. 1시간에 100m 달린 자동차가 있다. 이것은 100km/h죠. km/h입니다. 이렇게. 자전거, 자동차.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자전거보다 1시간 늦게 출발한 자동차가
자전거와 만난 시간은 자전거가 출발하는 몇 분 후인가. 이게 분을 물어봤어. 근데 여기서 이것은 시간당 속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속입니다. 시속. 그래서 이 단위를 통일시키기 전에 일단 몇 분 후인가를 의식하지 말고 시간을 구해.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를 60분을 곱하면 시간에다가 60을 곱하면 이게 분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고쳐주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만난다는 것은 이루는 거리가 같다는 거죠. 여기서 자전거가 출발한 후 몇 분 후인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는 그것이 x 시간. 자전거가 x 시간이라면 자동차는 x-1 시간이겠죠. 자, 1시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자전거보다 1시간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출발한 후 몇 분 후일까? 만나는 것은. 그러니까 자전거가 움직이는 거리는 결국 이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바로 40x. 자동차는 100의 x-1이겠죠.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이런 거리, 이게 바로 뭐가 되죠? s죠. 이런 거리가 같을 때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x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x를 구하면 여기 40x에다 여기 100x니까 넘기면 60x가 되겠죠. 60x. 이걸 넘기면 이것은 이제 100이 될 겁니다. 100. 그래서 x는 60분의 100이 돼. 60분의 100. 이건 시간입니다. 그럼 여기다 60을 곱해야지만 이것이 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00분이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안 보고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 바래요. 자, 가장 간단한 이제 속력과 거리 그리고 시간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제 조금씩 응용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간단하게 두 문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교재에 없어요. 우리 교재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뭐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3번이나 뭐 이 문제나 거의 똑같은 문제. 이건 제가 만든 다른 교재에서 갖고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원리는 다음과 같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시험 자체가 이게 바로 철도공사 같은 시험이 많기 때문에 이 기차 길에 관한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뭐냐? 길이가 Am인 기차가 시속 x km/h로 한 점을 통과할 때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여기 한 점이 있어요. 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한 점을 기차 통과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차가 통과됩니다. 기차 통과됐다는 것은 이렇게 바로 기차 길이가 A라면 요 속도까지 움직인 거리가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한 점을 통과할 때는 바로 A랑 S랑 같아지는 겁니다. 움직인 거리가 기차 길이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물론 이런 경우만 나오지 않겠죠. 지금같이 이렇게 터널이 있어, 터널에서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기차가 움직인다고 봅시다. 근데 기차가 움직이는데 이 기차 길이는 A고 터널 길이는 B야. 그럼 전체 기차가 움직이는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럼 이 움직인 거리 S 뭐냐? 물론 이것은 바로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자,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근데 문제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기차가 터널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문제를 물어봐. 터널 안에. 자, 기차가 터널 안에 있단 말은 이런 거든. 기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자, 여기서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머리가 처음 보일 때까지. 그럼 그때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터널 길이는 A고 터널 길이는 B고 기차 길이는 A이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 또는 교량 위에 있을 때 그때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바로 이것은 터널 길이 마이너스 기차 길이입니다. 자, 세 가지야. 그냥 한 점을 통과할 때는 바로 기차 길이가 움직인 거리고, 그다음에 터널을 통과할 때 완전히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완전히 다 보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A 플러스 B. 터널 안에서 안 보일 때부터 시작해서 안 보일 때까지 그때는 바로 B 마이너스 A다. 이 세 가지 원리만 우리가 계산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예제 2를 보면 알다시피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이제 3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아까 단위를 통일시키라 그랬죠. 왜냐면 여기 길이는 300m고 그때 움직인 거리는 초잖아, 초. 근데 여기서는 속력은 시속이잖아, 시속.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 시속을 메타/세컨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리랑 시간과 속력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뭐 분으로 고친다든가 시간을 고친다든가
이거를 그지 킬로미터로 고치면 0.3. 근데 이거를 바로 분을 시간을 고치면 이건 너무나 소수점 이하 몇 자리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린 기차가 이제 어떤 300m 길이 기차가 한 점을 통과한다 그러면 초 단위로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고쳐주는 겁니다. 그 고쳐주는 원리는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킬로미터 파워는 킬로미터를 메타로 고치는 과정에서 1000을 곱하고 다음에 시간을 초로 고치는 과정에서 60분 60초. 그래서 바로 이것이 36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72km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72 곱하기 1000이 들어가는 거고 1000. 다음에 밑에는 60분 60초가 되는 거죠. 60분 60초. 그럼 이것이 3600이 되나요? 3600. 그래서 0이 없어지면 이것은 36분의 720이니까 이것은 20이 나와. 20m/s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시속 72km는 이것은 초속 20m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말대로 여기서 자 300m가 되는 길이가 기차가 한 점을 통과했죠. 그러니까 음진거리가 300m라는 얘기고, 다 이때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속력은 얼마? 속력은 20이잖아요. 20m/s입니다. 그래서 300을 20으로 나누면 15가 나오죠. 15. 그래서 답은 15초가 되는 겁니다. 15초. 자, 알겠죠? 지금 이게 10초가 지금 되는 것은 제가 이게 답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답은 이제 15초. 거리가 300m. 그리고 속력은 20m/s. 결국 300m를 20m/s로 갈 때 15초 걸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땐 맨 처음에 이용한 이렇게 어떤 거리와 시간, 속력에 관한 문제가 기차 길이랑 연계됐을 때 기차 길이가 음진거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속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 메타/s라는 단위를 통일시킨다.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좀 제가 이제 빨리 푸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복잡하다 생각된다. 뭐 동영상이기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듣고, 그리고 여러분 혼자 풀어보고 듣고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 교재 없는 문제였죠. 예제일은.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3번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그 전에 방금 전에 풀었던 예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맞춰보는 걸로 합시다. 이것도 이제 3600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초소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듯이 360 곱하기 1000, 그리고 여기 60 곱하기 60이 되잖아. 그래서 이게 3600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면 그것은 이것이 100m 나온 겁니다. 초속 100, 그렇기 때문에 200m 길이가 이제 바로 기차가 한 점을 통과해 버리면 그것은 2초 걸리겠죠. 이렇게 거의 암산으로 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조금 응용되는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일정한 속도 20m/초로 달리는 기차가 700m 교량을 통과하는데 50초 걸렸다. 기차 길이는. 자, 말대로 기차 길이를 x로 한다면 그때는 바로 700 플러스 x가 이게 음진거리죠. 자, 이것은 이제 속력이 20이고 20 곱하기 50초. 그냥 이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산으로 가능했듯이 그냥 300m 나오네요. 그죠? 300m.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아까 터널 안에 있다. 이제 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좀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NCS는 문제를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대표적인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좀 응용된 문제는 이 반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많은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직무능력 기초반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 강의도 들을 테고, 이 강의 들은 사람은 다음 게 그 강의를 들으시면 한 3분의 1 정도가 겹치기 때문에 그죠? 학점 따기도 굉장히 여러분 쉬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용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본 것은 이제 어떤 상대 속력이라는 건데, 이것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A점부터 바로 이제 B점에 있을 때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온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이 갑과 을이 느끼는 그런 식의 속력은 반대 방향으로 왔을 때는 이제 두 사람이 속력이 합이죠. 합.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두 사람의 속력의 차가 이제 그 사람이 실제 느끼는 속력일 겁니다. 자,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제 어떤 기차를 타고 가면 옆에 기차가 반대편으로 오느냐 아니면 같이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좀 응용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원주상 음진이 원주상. 이게 이제 A거든요. A.
그럼 이쪽으로 x라는 속력으로 이쪽으로 y라는 속력으로 간다면 그때 결국 그때 움직인 거리는 a가 되는 거고, 그때 두 사람의 속력은 x 플러스 y가 되는 거고, 그때 곱하기 시간이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시간은, 두 사람이 만나는 시간은 전체 거리 a를 이 속력의 합으로 나눠주면 그때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시간은 바로 a를 x 플러스 y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x, y가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같은 방향. 자,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만약 x가 y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리고 만나는 시간을 t라고 합시다. 그러면 x라는 속력으로 t만큼 간 거리는 xt가 되겠죠, xt. 자, y라는 속력으로 t만큼 간 거리는 이것은 yt가 될 겁니다. 근데 만난다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만난다는 것은 합이, 그때 두 사람이 움직인 거리가 a란 얘기지만 만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만난다는 것은 결국 한 바퀴 따라 잡아야지 만나는 거예요. 그지? 빨리 가는 사람이, 늦게 가는 사람 한 바퀴 따라 잡는데, 결국 두 사람의 움직인 거리의 차가 a가 되면 된다 얘기야. a가 되면. 이것은 그지? 갑이라는 사람 또는 을이라는 사람이 움직인 거리인데, x란 속력이 y보다 클 때 그 거리의 차가 a가 되면 한 바퀴 따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빼기 때문에 여기서 t를 뽑아내면 이것이 x-y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합이 나왔죠.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차와 합이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으로 나와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변별이 있겠지만,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 마주보고 달리는 경우가 문제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제 다음 같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매분, 이 분속입니다. 80m, 을은 매분 70m, 각각 4.5km 떨어져서 동시에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몇 분에 만나는가? 이건 아주 쉽죠. 그러니까 만난 시간을 우리가 t로 봐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이거 바로 80m, 70m니까, 자, 속력은 아까 x 플러스 y라 했죠. 얼마? 150m입니다. 이것이 뭐죠? 분속. 그리고 이제 시간을 구하니까, 시간은 전체 거리가 4,500m죠. 4,500m. 이거를 15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간이 분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얼마 나오지? 30분이 나옵니까? 30분 곱하기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은 30분 후.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의 차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예제로서 우리가 만든 건데, 그대로 30분 동안 갑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죠? 갑이 움직인 거리는 7, 8이 30이니까 3, 8이 240. 을이 움직인 거리는 7, 3, 210이죠. 210. 그래서 빼면 30m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동한 거리의 차,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간단하죠? 간단하게 여러분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더 힘화 있고 좀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테고, 그것이 이제 예상 문제, 지금 이건 예제 문제인데 실전 문제에서 한번 있으면 한번 보이게 될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다양한 유형을 한번 문제 유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유형이 이제 좀 어렵게 나오겠죠. 자, 둘레 길이가 2,000m인 호수가 있다. 아까 봤던 이제 둘레 길이가 2,000m야. 2,000m. 바로 이제 둘레를, 갑은 150m, 그지? 을은 맵은 100m 속력으로 돈다. 갑을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할 때, 갑과 을이 처음 만난 시간은 출발한 후 언제인가? 근데 이걸 보세요. 이제 예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할 때 어떻게 되는가? 아까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말대로 그때 속력은 똑같잖아. 맵은 150 플러스 100. 이것이 250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를? 2000을 250으로 나누면 되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제 이게 8이 나옵니까? 8? 이것이 8분 후가 되면, 8, 26, 5, 8, 40인데 8분 후가 되면 갑과 을이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땐.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죠.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움직인 거리의 차가 그지? 이 둘레의 길이가 된다 그랬어요. 그때 몇 분 후인가? 그걸 우리가 x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갑이 더 빠르죠. 갑이 움직인 거리 얼마? 150x야. 을이 움직인 거리 얼마? 100x에 100x. 이게 얼마다? 이것이 2000m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렇게. 자, 이걸 구하는 우리가 x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것이 갑이 움직인 거리, 을이 움직인 거리. 결국 빼면 50x.
50x가 20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5, 4, 20. 그래서 40분이 되는 거예요. 40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볍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속력과 거리에 관한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문제 나오지만 우리는 일단 어떤 감을 알아야 돼. 감을 익히는 의미에서 이런 식의 어떤 유형의 문제를 봤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47페이지 문제가 있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